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자축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91년에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에 북한은 외견상으로는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남북 간에 6.3 공동성명입니까? 이런 거를 채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 공산국가들이 중국 빼고 다 무너졌는데 우리도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핵과 ICBM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걸 들고 있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세인이 제거되고 그리고 가다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북한은 더더욱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자기 아들 김정일에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버텨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김일성은 죽었고, 그 아들 김정일이 1차 북핵 위기를 90년대 중후반에 클린턴 때 일으켰다가 미국과 제네바 합의 등을 통해서 영변에 이 원자로를 폭파하는 쇼를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캐도라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 무위로 돌아갔지요. 그러고는 북한은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1년 만에 북한은 마라톤으로 하면 지금 195m만 남기고 사실상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마지막 지금 길에 들어선 겁니다. 즉 마라톤이 마지막에 보면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골이 나는데 지금 스타디움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김정은이 축제를 열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감추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 시내에서 9일날 ICBM 성공 기념 무용 종합 공연, 즉 무도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미사일 개발의 총책임자인 리만근 당 군수공업 부장을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옆에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친히 북한의 전 고위급들을 다 동원해서 이 축하 공연을 관람을 하고 여기에서 빵타레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폭죽 불꽃놀이를 통해서 이를 축하했고, 그리고 이 국방과학자들을 이 자축 행사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세워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황병서나 최용해 같은 북한의 실세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이 가운데서는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김정은으로서는 아버지에 이어서 긴 이 핵개발 역사, 90년대부터 시작된, 그래서 길게는 35년, 또 짧게는 11년의 이 모든 레이스를 자기가 3대째 와서 가업을 이룬다라는 지금 뿌듯함에 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정은의 한마디로 축제에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니 김정은으로서는 콧방귀 낄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 북핵 미사일 포기하고 협력의 길을 찾으면 남북 경제 벨트를 만들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을 하고, 이 민간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서 하고 이산가족 성묘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흡수 통합하지 않겠다. 북한의 이 평화 협정 체계를 한국이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그 말 중에서 비핵화만 빼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우리가 알아서 미국하고 할 거니까 너네들은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생각일 겁니다. 김정은은 그의 선대왕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이제 제가 왕조의 수건인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8일날 0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하러 갔는데요. 지 똘마니들을 옆에 다 거느리고 갔습니다. 한 가지 이례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주역으로 이렇게 했던 인물들을 옆에 다 나란히 세웠다라는 겁니다. 물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나 최용해 당 부위원장도 옆에 서 있었지만은 이들은 미사일 개발 주역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양옆 끝으로 밀렸는데요. 서열 계급 중심의 북한 사회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이례적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7월 8일은 김일성이 죽은 날입니다. 김일성이 죽은 날에 김정은은 할아버지 묘소에 스스로 ICBM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늘에서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자가 드디어 왕조의 수건 사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마치 천하를 통일하고 창업했던 이 왕의 묘소에 신고를 하러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있는가 하면 과거에 정말로 북한 체제의 위기, 고난의 형군이라고 굶어 죽는 시기도 왔고 동국권 몰락도 겪으면서도 이 북한에 세운 사회주의 공화국을 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서 자녀에게 물려준 사람이고 이제 그의 손자 김정은이 한마디로 북한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그 할아버지 묘소, 아버지 묘소에 아버지는 이제 핵을 제일 먼저 실험을 하고 ICBM을 실험하기 시작한 인물이죠. 거기에 신고한 겁니다. 이런 김정은이 핵과 ICBM을 포기할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번 지어봤거나 뭐라고 했을 건데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철저히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다 가졌는데 협상 파트너를 우리가 선정해서 할 건데 너네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평화협정 같은 소리하고 북한 지원해줘야 된다는 소리하는 일종의 치어리더로서 역할로 족한 줄 알아라. 근데 북한이 이런 자신들을 위한 선전 홍보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한 정권에 대해서 굳이 세게 패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가끔씩은 한 번씩 찔러대다가 전체적으로는 계속 달고 가는 양상으로 갖고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미국을 택할 건지 한국을 택할 건지는 우리한테 달려있고 우리는 미국하고 이 모든 문제를 매듭짓는다. 근데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이니 무슨 북한의 가스관이니 더 나아가서 북한의 전력과 철도니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에 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원해주는 거, 개성공단을 뭐 20배로 확대하는 거니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거니 그건 뭐 나쁠 거 없다. 그래야 우리가 또 다른 나라로부터도 뜯어내는 구실도 되지. 계속 그런 이야기나 좀 하고 있으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채찍도 더 세게 당근도 더 크게 이렇게 투트랙으로 북한을 끌어내겠다라는 부분이 중국하고 러시아에는 통할 것인가? 자, 통하지 않겠죠.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네 바퀴로 가려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끌어내야 되는데 이들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주장한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
영유아 등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코끼리 코에 비스킷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건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관심도 없다라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북한은 가만히 보면 2006년에 한국의 노무현 정권의 이 말기인 10월 달에 핵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육자 회담에서도 빠지고 잠깐 복귀했다가 어쩌다 했지만은 결국 빠지면서 밀고 당기면서 차근차근하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점점 핵과 미사일이 정교해질수록 북한의 배짱은 점점 세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상황에 맞추어서 북한은 점점 강경하게 갔죠. 거기에 반해서 미국의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그냥 북한을 방치하면서 핵과 미사일이 개발되도록 도우는데 일조한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도 초반에 판단을 미스했지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에서.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자마자 그 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해서 14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면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서 굳이 평양에 가는 목적은 뭔가? 그러면서 NLL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화근만 실컷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정확히 1년 뒤에 북한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만날 필요가 무엇 때문에 있었냐는 겁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온갖 노력들, 그때 뭐 김양근이 왔다 갔다 하고 할 그만큼 했잖아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정권 9년이 있었는데 그 보수정권 9년에서도요. 북한을 비핵화해야 된다. 북한의 이런 지금 핵과 미사일이 점점 정교해져 가는 부분을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미국이나 육자회담 당사국에 알리기보다는 마치 육자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이 거기에 복귀만 하게 되면 이 비핵화가 될 것처럼 한국의 외교 목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뒷구멍으로 김정일이 원하기만 하면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국 정치에 이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려고 북한에 가스전, 철도, 전기 연결해준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싱가포르에서 돈봉투 건넜다가 망신당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정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끊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드레스든 선언을 통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 북한이 비핵화에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지원해 주겠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완전히 1년마다 버전이 바뀌면서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헐크로 변해서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똑같이 좌파나 우파 정권이나 철진한 똑같은 이야기. 비핵화하면 지원해 주겠다. 대화의 장으로 오라. 정상회담 하자. 요 소리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겹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북한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자, 북한이 핵개발 초기 단계나 핵이 없었을 때도 우리 주장을 따라주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의 정말로 어렵고 긴 목표를 달성해가는 이 시점, 여기까지 북한이 들어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ICBM을 하나 싹 올린다 하면 이 여기에 들어갈 돈은 1조쯤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ICBM을 발사하고 GBI가 요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3조 한 4천억인가 얼마쯤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ICBM 한 발에 1조는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걸 갖다가 지금 크고 작은 미사일, 지난 열병식에 내보였던 7가지 중에서 지금 6가지를 다 실제로 쌓아 올리는데 성공했다는데요. 요즘은 이제 뻥도 안 칩니다. 옛날엔 가짜 모양 가짜 갖고 마치 미사일인 것처럼 쇼하고 했는데 이제는 보여주는 것마다 다 성공시키고 있어요. 아주 다양한 칵테일, 한마디로 크고 길고 짧고 멀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 종합한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겨냥한 거, 항공모함을 겨냥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미군 기지를 겨냥한 거, 괌을 겨냥한 거, 알래스카를 겨냥한 거, 이제 본토를 겨냥한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의 비용, 노력은요, 어마어마하고 북한의 국력을 고려한다면 아마 북한이 1년에 벌어들이는 GNP의 대부분을 핵과 미사일에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근래에 들어서 재래식 무기를 한 10년간 거의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북한의 비행기부터 전차, 포나 방사포, 장사포나 쫙 배열하고는 나머지는 재래식 무기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합니다. 비행기도 기름 아낀다고 잘 안 띄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핵과 ICBM이다. 참 나쁜 놈이지만은 한 가지 일에 이 정도로 집중을 해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그 추진력과 끊기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과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제 거의 달성할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할 때 썼던 북한군의 군 고위급 장성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북한은 진화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서 한국은 기어가고 있습니다. 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주역들이 가운데서는 모습을 연출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로 김정은으로서는 아버지에 이어서 긴 이 핵개발 역사 90년대부터 시작된, 그래서 길게는 35년 또 짧게는 11년의 이 모든 레이스를 자기가 3대째 와서 가업을 이룬다라는 지금 뿌듯함에 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정은의 한마디로 축제에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베를린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하니 김정은으로서는 콧방귀 낄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 북핵 미사일 포기하고 협력의 길을 찾으면 남북 경제 벨트를 만들고 남북 가스관 연결을 하고, 이 마라톤이 마지막에 보면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골이 나는데 지금 스타디움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김정은이 축제를 열었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감추지도 않고 전략적으로 그야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양 시내에서 9일날 ICBM 성공 기념 무용 종합 공연, 즉 무도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미사일 개발의 총책임자인 리만근 당 군수공업 부장을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옆에 세웠습니다. 김정은은 친히 북한의 전 고위급들을 다 동원해서 이 축하 공연을 관람을 하고 여기에서 빵타레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폭죽 불꽃놀이를 통해서 이를 축하했고, 그리고 이 국방과학자들을 이 자축 행사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옆에 세워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황병서나 최용해 같은 북한의 실세들은 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자축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91년에 동구권이 무너진 이후에 북한은 외견상으로는 한마디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남북 간에 6.3 공동성명입니까? 이런 거를 채택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 공산국가들이 중국 빼고 다 무너졌는데 우리도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핵과 ICBM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걸 들고 있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세인이 제거되고, 그리고 가다피 민간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서 하고 이산가족 성묘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을 흡수 통합하지 않겠다, 북한의 이 평화 협정 체계를 한국이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그 말 중에서 비핵화만 빼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우리가 알아서 미국하고 할 거니까 너네들은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생각일 겁니다. 김정은은 그의 선대왕인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이제 제가 왕조의 수건인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8일날 0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를 하러 갔는데요. 지 똘마니들을 옆에 다 거느리고 갔습니다. 한 가지 이례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주역으로 이렇게 했던 인물들을 옆에다 망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더더욱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자기 아들 김정일에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버텨야 된다라고 했고, 그걸 추진을 하다가 김일성은 죽었고, 그 아들 김정일이 1차 북핵 위기를 90년대 중후반에 클린턴 때 일으켰다가 미국과 제네바 합의 등을 통해서 영변에 이 원자로를 폭파하는 쇼를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캐도라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기구도 만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다 무위로 돌아갔지요. 그러고는 북한은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1년 만에 북한은 마라톤으로 하면 지금 195m만 남기고 사실상으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마지막 지금 길에 들어선 겁니다. 즉